네, 오늘은 학술정보관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기존에 이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씩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스킵을 하고 좀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학술정보관 방문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 논문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잠시만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술정보관 방문해서 이용하는 방법들인데, 아무래도 2학기다 보니까 대부분 한 번씩은 방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들, 이제 저희 도서관은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서관이고, 각 층별로 이런 구성의 자료실들이 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그리고 3층, 4층. 4층에는 이제 자료실 하나와 열람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람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5층에는 자료실과 그룹 스터디룸이 있는데요. 그룹 스터디룸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 공간은 아니지만 경영경제대학관, 그러니까 도서관 우측 건물이죠. 에스컬레이터 좌측으로 보면 도서관이고 우측으로 보면 경영경제대학관이 있는데, 이 공간의 1층에 CLP라는 그룹 스터디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 방학 중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르고요. 현재는 학기 중이기 때문에 9시부터 9시까지 자료실 이용하실 수 있고, 시설 공간들은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휴실이고요. 다만 다른 시설 공간들, 리딩 라운지나 열람실은 연휴 없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 연휴 없이 매일매일 운영하는 공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별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의 권수와 일수가 다르고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것들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서울 동북부 사립대학 도서관 협의회라는 도서관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운대, 국민대 여기 적혀 있는 11개 학교끼리 학생들끼리 자료나 시설 이용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협약을 맺었고요. 네, 이 11개의 회원교에서는 조금 더 다른 학교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과제도서라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제도서는 강의계획서 보시면 참고자료들 쭉 기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강의계획서에 있는 참고도서들 모두 과제도서라고 이름을 붙여서 강의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3층 제1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학술정보관 방문해서 이용하는 방법들 안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실습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는 샘물 포털이나 이캠퍼스 보시면 메뉴에 연동이 되어 있을 거고요. 학술정보관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시거나 그냥 포털 사이트에 성명대학교 학술정보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샘물 포털 이캠퍼스와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검색을 같이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 로그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검색창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소장자료 검색, 두 번째 DB 통합 검색입니다. 이제 소장자료 검색은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실제 단행본, 책을 검색하는 검색창이어서 사실 학생들이 요즘은 다 검색 잘하기 때문에 크게 안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로 예시만 좀 들어서 안내를 드리면 챗 GPT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저는 첫 번째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챗 GPT 키워드 포함된 자료들 쭉 출력이 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책에 대한 설명들이 쭉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보시면요. 이 책의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대출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소장처와 청구기호를 통해서 이 책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소장정보 탭 옆에 도서 위치 선택하시면 서가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서가번호 28번에 청구기호 303.483번으로 가면 해당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대출이 안 되어 있는 이용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이라고 떠 있고요. 이제 대출 중일 경우에는 이 대출 가능 여부 탭에 대출 중이라고 문구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예약 버튼이 대출 정보 하단에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고요. 예약을 통해서 해당 도서를 예약하고 대출자가 반납하면 추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자료 검색은 내가 원하는 책을 검색해서 해당 책의 위치를 찾아서 책을 찾는다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DB 통합 검색 부분인데요. DB 통합 검색은 우리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을 찾는 검색 창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가 챗 GPT로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새 창이 뜨면서 우리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 중에 이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 11,000건 정도의 논문이 검색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11,000건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검색 결과를 좁히실 수가 있는데 왼쪽에 검색 결과 수정 탭에서 하실 수 있어요. 쭉 내려보면요. 저는 지금 2021년부터 24년까지 출판된 논문들, 이제 24년은 아무래도 거의 자료가 많이 없을 거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의 자료가 주를 이룰 건데요. 여기서 연도를 조금 더 제한을 해볼게요. 저는 올해 출판된 논문들로만 한번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자료 유형도 제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매거진, 잡지 자료나 학술지 논문, 보고서, 일반 전자자료, 뉴스, 이북, 학위 논문 등 다양한 자료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학술지 논문들, 리서치 저널로만 한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어 부분도 한국어로만 한정해서 한번 볼게요. 영어까지 한번 포함하겠습니다. 보시면 11,000건에서 시작했던 검색 결과가 많이 줄어든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검색 결과 수정 패널에서 검색 결과를 제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검색된 결과에서 이 키워드, 챗 GPT라는 키워드가 제목이나 초록, 저자 키워드에 포함된 전체 자료들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PDF 아이콘 통해서 논문을 바로 보실 수 있고요. 혹시 PDF가 없는 아이콘이라고 해도 도서관에 논문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번 논문 한번 보면 이제 11번 논문까지는 다 PDF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논문의 원문 이용하실 수 있는데 12번은 지금 PDF 아이콘이 없죠. 이럴 때는 Find it SMU라는 버튼이 생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도서관에 논문을 신청하실 수 있고 해당 논문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전문이 이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원문 복사 신청 두 번째 문헌 복사 신청하기 선택하시면 본인의 정보와 이어서 자동으로 서지사항이 반입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논문을 찾아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수령하러 오시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그때 방문해서 논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 중에 논문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자료 검색 안내 드렸고 DB 통합 검색도 저희 같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나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구글 스칼라 이용들 많이 하실 텐데 혹시 구글 스칼라 구글 학술 검색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구글에서 보통 논문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저는 도서관에서 검색해서 이용하는 걸 권장을 좀 드리지만 구글이 편한 분들을 위해서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했을 때 해당 자료들 도서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좀 안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은 검색 결과를 제공은 하지만 해당 논문을 검색했을 때 논문의 논문 제목, 저자명, 초록 등의 간단한 서지 정보들은 제공하지만 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무료로 볼 수 있게끔 도서관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주는 작업을 하나 진행을 하면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도서관으로 연결해서 자료를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글 학술 검색해서 접속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줄 3개로 이루어진 탭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맨 밑에 설정 버튼 한번 볼게요. 설정 버튼에 접속을 하셔서 세 번째 있는 라이브러리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저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 있는 PC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명대학교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교내에 있는 PC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다 설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도 이용하시게끔 상명대학교 검색을 하시고 체크박스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면 링크 연결이 다 끝난 거예요. 동일하게 한번 챗 GPT로 검색해 볼게요. 챗 GPT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PDF 자료들이 바로 뜨는 자료들은 저자가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오픈 액세스 자료일 확률이 높고요.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런 PDF 버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링크를 연결했기 때문에 아까 논문 신청할 때 봤던 Find it SMU 버튼이 같이 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Find it SMU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동일하게 전문을 볼 수 있는 전문 보기 버튼, 원문 복사 신청 이렇게 뜰 건데 지금은 요 DOAJ나 캐리스, 팟캐스트 센트럴 우리 학교가 구독 중인 자원을 통해서 전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보기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브라우저로 연결이 되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 논문을 검색을 했고 다운로드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PC 환경이 썩 좋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이용할 때는 다운로드 버튼 통해서 논문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요 DB 통합 검색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 안내드렸고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스칼라, 구글 학술 검색에서 검색해서 도서관으로 넘어가는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검색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을 하되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검색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들 안내 드리면서 개별 DB들 좀 안내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원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술정보관이 구독하고 있는 개별 DB에 대한 소개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에 봤던 소장자료 검색에서 우리 학교가 두 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에 없는 자료, 천안 캠퍼스에서 자료를 대출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분간 대출이라고 부르는 서비스고요. 보시면 소장자료 검색에서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캠퍼스 부분이 서울 캠퍼스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천안 캠퍼스로 변경을 하고 검색을 하시면 천안 캠퍼스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했을 때 아까 봤던 소장 정보 하단에 우측을 보시면 대출 정보에서 분관도서 신청, 이 우측에 분관도서 신청 보이시죠? 이 분관도서 신청 아이콘이 대출 정보 하단에 있다 하는 경우는 천안 캠퍼스의 자료지만 우리가 빌려볼 수 있는 경우에 이 아이콘이 설정이 됩니다. 이 아이콘 선택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천안에서 저희 쪽으로 책을 보내주고 도착하면 문자로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천안 캠퍼스 책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대차라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원하는 논문을 찾기가 어려울 때 Find in SMU 버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대차는 크게 문헌복사나 타도서관 자료대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헌복사는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이 보지 않는 논문들 다른 학교에 신청해서 논문을 받아보는 서비스고요. 타도서관 자료대출은 우리 학교에 없는 단행본을 타 대학 도서관에 신청해서 받아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호대차 신청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진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DB통합 검색에서 검색해서 Find in SMU 버튼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요. 상단에 연구 지원 메뉴, 네 번째 상호대차 복사대출 클릭해서 세 번째 탭인 신청 탭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논문들 서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는 다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에 한해서 연간 10건까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자료들 상호대차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 구입 신청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 학교에 없는 자료들을 구입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수와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제 1인 기준으로 한 주에 5종, 5권, 그리고 학기당은 30종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한 종당 한
한 건당 10만 원, 그리고 1인 기준 학기당 5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책인데 우리 도서관에 없는 경우 이제 일반 단행본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북 자료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북 자료만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국외 이북은 별도로 신청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 구입 신청도 한번 어떻게 신청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10개의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자료 구입 신청조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도 되게 신청을 많이 해서 보는 편인데 우선 지금 신청 목록이 가장 상단에 뜨지만 원클릭 신청 한번 선택해 볼게요. 원클릭 신청을 선택하시면 이제 새로운 희망도서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라는 책이 떴네요. 이 책을 한번 희망도서 신청을 해볼게요. 선택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지금 우리 도서관의 미보유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희망도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지금 수서 중, 지금 이제 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한 작업 진행 중인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책들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수서 중인 상태여도 선택해서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 판단 하에 추가로 복본을 구입할지 말지 여부는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우선은 원하는 책이 없다 하는 경우에 검색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만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구입 불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만화나 뭐 교과서 참고서 혹은 문제집 자료 같이 특정 개인에게만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가 구입을 좀 지양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해당 구입 불가 자료에 대한 설명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특별알람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졸업하고도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지금은 다들 해당 사항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자료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학술정보관이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원들은 크게 학술 DB, 이북과 오디오북, 이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DBPR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DBPR나 리스, 사이언스원 같은 국내 학술 DB에서 논문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런 DBPR나 리스랑 유사한 사이트인데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프로캐스트 센트럴처럼 저명한 국외 학술 DB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 프레스리더는 신문이나 잡지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일간지들 대부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국 자료 검색할 수 있는 CNKI, 일본 자료 검색할 수 있는 NDL 있고요. 이제 학부생분들이 과제할 때나 조금 이제 학습을 할 때 도움이 될 법한 데이터 가이드나 큐티, KSDCDB라는 데이터 분석 툴, PPT 제작하는 툴들도 저희가 구독 중에 있습니다. 이런 DB들은 사실 본인이 공부해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DB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해당 교육 일치에 맞춰서 한번 교육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오디언 소리, 웨이브온, 그리고
해커스, 러닝 365, 와이드 리서치 통계 분석 등의 이러닝 자료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들은 한 번씩 들어가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하단에 학술DB 아이콘, 이콘텐츠 아이콘이 있습니다. 학술DB 부분을 먼저 보면 국내 9개 D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DB 옆에 DB 설명에 관련된 내용들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해당 내용들 확인하고 원하는 DB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 컨텐츠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크게 이북, 오디오북, 이러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북부터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북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이북 자료들은 첫 번째인 국내전자책 도서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북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용률도 좋은 편이어서 원하는 자료들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지금 베스트셀러들 가장 대출이 많이 되는 자료들도 보이고요. 저는 여기서 해당 자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사실 전자책도 일반 도서랑 동일하게요.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권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출이 없기 때문에 바로 대출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자책을 이제는 기존에는 불가했는데 전자책 시스템이 좀 업그레이드 되면서 굿플레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웹 뷰어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연측 V의 미래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종이책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무게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혹은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책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자책 중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자료인데 우리 도서관에 없다 하는 경우는요. 희망도서 신청이 있어요. 희망도서 신청 우측에 있는 버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기존의 희망도서 신청이랑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은요. 반납 버튼을 별도로 누르거나 반납을 하러 책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오디오북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이북 탭, 그리고 두 번째 오디오북 한번 선택을 해보면 오디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합니다. 오디오북은 말 그대로 듣는 책인데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이 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재생이 가능하고요. 전체 통으로 재생도 가능하고 이렇게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다운로드 받아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닝 부분은요. 학생들이 이러닝 많이들 수강하시는데요. 주제 분야에 따라서 러닝 365 그리고 에듀윌이나 해커스인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듀윌 통해서 공무원 강의나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통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이드 리서치 통계 분석 통해서 SPSS나 기타 등등의 통계 분석 과정도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회조사 분석사 강의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커스인강에서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토익, 토플 등등의 강의들
수강 신청하고 들으시면 되는데 한번 해커스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네, 성명대학교 학술정보관 전용 해커스에 접속을 하신 거고요. 토익, 텍스, 스피킹 원하는 강좌 선택해서 샘플 보기 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수강 신청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게 수강 신청을 하고 중간에 이용하다가 뭐 수강을 중지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거나 하는 점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에 있어서 뭐 수강 신청 개수가 몇 개로 제한된다거나 하는 점들도 없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신청하고 나서 마이 페이지에서 수강 정보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웨이브원 서비스도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안내를 드리고 교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상단에 자료 검색 메뉴에서 가장 밑에 보시면 웨이브원 서비스 있습니다. 네, 웨이브원 서비스 배너를 클릭하면 지금 연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보통은 성명대학교 학술정보관 웨이브원 서비스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 웨이브원 서비스는 학술정보관 1층, 2층에 있는 PC를 통해서만 이용하실 수 있고 동시 접속자 수 10명으로 한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류 부분은 제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바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배너 통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기본 교육 관련된 내용들 진행을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좀 고학년 재학생들이라면 학술 정보를 어떻게 검색을 하고 인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용을 하려면 올바른 인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대학생 필수 학술 정보 교육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퍼지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인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하나 있어서 이 툴에 대한 이용 방법이나 기타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 하는 분들은 보급 내용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정보관 이용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접속하는 방법, 자료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무료 스터디룸이나 CLP는 사전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와 앱에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최소 인원 이상으로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인용 룸이다 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인 이상 예약을 하셔야 되고 예약하는 학생들의 학번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실 때는요. 학술정보관 앱에서 예약한 스터디룸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 보통 스터디룸이 저희가 2, 3, 4, 5층, 2, 3, 5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문의들은 5층 제2자료실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술정보관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용하시다가 혹은 교육 내용 관련해서 문의 있으신 분들은 참고정관실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해당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네. 네네, 해커스토익이요. 네네, 해커스토익 뿐만 아니라 이 학술정보관 메뉴에 있는 이러닝 탭 하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 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저희 만족도 조사 참가까지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이 만족도 조사에 기재해주신 학번이나 이름으로 제가 비교과 마일리지 적립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타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만족도 조사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제가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만족도 조사 참가를 꼭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분들께는 링크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만족도 조사 접속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까지 참가하시면 오늘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